여러분들의 코리안 러닝 튜터 담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딱딱한 교과서 한국어는 싫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원어민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비입니다.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해요. 고민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무거운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무거운 그런 주제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거 해보고 싶은데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대학원을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거 이해하시려나?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무언가 항상 새로운 것을 해야만 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뭔가 항상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건가 싶기도 해요. 항상 나는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아야 하고 내일의 내가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고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혹은 고민 혹은 욕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대학원 공부를 조금 더 할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위 부자예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대학교에 가서는 신문방송학과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는데 뭐 미디어 디파트먼트 또는 글쎄요 미디어 아니면 매스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종류의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공부를 미디어 쪽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원을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야간 대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야간으로 저녁에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점심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 그죠? 파트타임이죠. 파트타임,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과정으로 대학원을 또 다녔습니다. 그때 대학원은 뭘 했냐면요. 되게 다양하죠? 대학원은 아트 매니지먼트를 했어요. 아트 매니지먼트. 네. 예술 경영을 또 했었거든요. 뜬금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뭔가 정확히 말하면 예술 중에서도 공연 쪽을 좀 관심이 있었어 가지고 공연 쪽에 일을 해볼까? 공연 기획이나 아니면 공연을 매니지먼트 한다거나 아니면 그 극장 공연을 올리는 극장을 뭐 경영한다거나 거기에 뭐 직원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쪽에서도 관심이 좀 있었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뭔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길을 찾아볼까 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것도 내 관심사였으니까 다녔던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어 교육으로 학사였죠. 그거는 석사는 아니고 학사로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교 그것도 사이버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땄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증, 교사 자격증을 딴 거죠. 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한국어 교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가 다른 길을 열어 놓으려면, 그러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놔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는 2개 있고요. 석사도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네요. 네, 대학교를 2번 다녔고, 대학원을 1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야. 꼭 귀엽고 또 이걸 하겠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왔잖아. 제 이제 직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교육 쪽으로 바뀐 건데, 교육에 대한 경력이 없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처음이고, 이제부터 교육 관련한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러려면 조금 더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아직 너무 좀 늦게 시작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무기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뭔가 경력, 커리어를 한 줄 더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이게 참 버릇을 남 못 준다고 네, 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알거든요.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치? 한국어 공부할 때도, 한국어 교사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예술 경영 공부를 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이미 회사를 다니면서 그걸 공부를 따로 한 거였거든요. 2개를 병행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회사 일이 어떻게 바빠질지 모르고, 그리고 회사라는 저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의 잡이 있잖아요. 내 역할? 그게 더 중요하잖아. 지금 현재의 잡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래저래 하면은 그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지.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표현이 있는데요. 고생을 사서 해. 고생을 내가 스스로 사. 물건을 사는 것처럼 고생은 사면 안 되잖아. 고생은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고생을 스스로 내가 사서 해요. 고생을 사서 한다. 야, 너는 무슨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저예요. 그게 바로 접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내가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고민한다라는 건 저는 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좀 했냐면요. 일단 지금의 그 일하고 있는 학교가 너무 일이 많아요.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주중에도 뭔가 행사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서 그 업무 양이 작지 않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둘 다 나간 적도 있어요. 학교에. 그러면 뭐지? 월화수목금토일 한 번도 안 쉬고 학교에 나간 적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될까라는 걱정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대학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영어권의 학교를 가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일본에서 일본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는 꼭 일본에 갇혀 있고 싶지는 않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영어를 쓰는 나라, 영어권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서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영어권 국가의 석사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학비도 좀 고민이 되고 지금 제가 벌고 있는
월급, 돈이 엄청 많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수준의 학비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학비도 좀 고민이 되고 또 일단 영어니까 언어죠, 언어. 영어권 학교를 가려고 하면 제가 언어가 돼야 되는데 영어 자격을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이 돼요. 네, 고민할 게 많죠. 네. 그래서 이미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개 좀 찾아봤고 일단 제가 후보를 좀 좁혔어요. 어느 학교를 또 좁혀놨는데 다 영국에 있는 학교들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멀리 있는, 그러니까 직접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이 가능한 과정이 있는가? 디스턴스 러닝이 가능한가? 네, 그것도 봤고요. 그리고 학비도 좀 조사했고요.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의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한가도 확인을 했어요. 직접 그 학교의 입학을 담당하는 스태프한테 메일을 보냈고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물어봐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일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학교가 제일 넘버원 학교가 있어요. 후보 넘버원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미리 녹화된 영상을 보면 되는 시스템이라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나 과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만 설계되어 있는 학과. 네. 그리고 학비도 제가 낼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확인했고 좀 걸리는 부분은 그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 과정을 다 듣기 위해서 라고 물어봤을 때 일주일에 20시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시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시간이 진짜 길어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그렇죠. 일주일이면 21시간, 37에 21, 21시간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을 내가 과연 공부를 온전히 할 수 있을까? 가능은 한데요. 그러면 저의 쉬는 시간이 없어져요. 가능은 한데 와 이거는 정말 내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겠다. 하루에 3시간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말도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종종 학교를 가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걸렸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논문을 써야 하는 거. 논문은 당연히 석사니까 쓰는 게 맞죠. 쓰는 게 맞는데 논문을 요구하지 않는 과정도 간혹 있더라고요. 뭐 다른 약간 실무에 더 가까운 프로젝트를 하면은 대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다른 조금 더 가벼운 과제로 대체할 수 있는 과정들도 있는데 제가 찾아본 그 학교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석사 수준의 논문을 실제로 작성을 해야 졸업할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15,000자 영어로 15,000자 수준의 논문을 작성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있었어요. 제 영어를 못하진 않는데요. 영어를 잘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아시안 국가들의 영어 공부가 좀 그 읽기랑 듣기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리딩하고 리스닝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 수업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공부를 하면 조금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조금의 공부만 하면 그 텍스트를 내가 공부만 하면 리스닝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리딩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은 리딩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쓰기. 라이팅이랑 말하는 거 스피킹이 정말 약해요. 듣고 읽는 거는 수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높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전에 교환 학생으로 영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수업 들어도 이해했어요. 수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대학교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를 수준은 되는데, 문제는 그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말은 유치원이야. 킨더가든 애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밑에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죠.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쓰는 것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네, 되게 독특하죠? 아시아에서 공부하면 약간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쓰고 말하고 이런 건 별로 안 하고, 읽고, 듣고,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 좀 있네요. 그렇지만 아마 저는 그걸 할 것 같아요. 대학원을 온라인으로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바빠지겠죠. 노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죠?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요즘이다. 네,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다. 이런 저의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저를 포함해서 뭔가 나를 발전시켜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마도 사회가 조금 경쟁적이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저의 근황을 전해드리면서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